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다들 수업이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가거나 집으로 귀가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목요일 저녁 방송 사이언스 온에어에서는 평소에 다가가기 어려웠던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학이라고 하면 어려운 공식이나 복잡한 이론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수많은 과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길거리를 비추는 조명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방송에서는 딱딱한 과학이 아닌 일상에서 마주치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까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과학을 어렵고 따분한 이야기가 아닌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오늘의 사이언스 온에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오늘 방송을 함께할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차윤서입니다. 오늘은 어떤 과학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문득 제가 듣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당연하게 노래를 듣고 전화를 하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 지금 듣고 계시는 라디오까지 소리가 나오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소리는 기계에 저장이 되고 재생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언제부터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사소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안에 과학 이야기를 살펴보는 게 저희 라디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의 사소한 궁금증부터 시작해보는 이번 라디오에서는 소리 저장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드릴 텐데요. 그럼 오늘 사이언스 온에어에서는 소리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소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소리라는 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소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물질이 떨리고 그 떨림이 다른 물질을 타고 퍼져나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떨림을 다른 말로 진동이라고 하며 진동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공기가 합니다. 물질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어떤 형태로 진동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소리가 만들어지는데요. 빠르기는 높고 낮은 소리를, 진동 크기는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 진동수인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여자보다 남자의 목소리가 더 낮게 들리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의 성대가 더 길어서 낮은 진동의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온도에 따라서 다른 속도로 전달되기도 한다는 사실, 다들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소리가 온도에 따라 낮에는 위로 퍼지고 밤에는 아래로 퍼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이 현상 때문에 생긴 속담이기도 한데요. 옛 속담에도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니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소리는 발생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주기적인 진동으로 이루어진 순음과 여러 주파수가 혼합된 복합음이 있습니다. 음악 소리처럼 조화로운 주파수 성분을 포함한 소리와 소음처럼 불규칙한 주파수 성분을 포함한 소리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이런 구분은 사람이 소리를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도면 소리라는 것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짚은 것 같은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이번엔 소리와 관련한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최상의 오디오 기술을 넣은 텔레비전이 등장한다는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구글과 공동으로 개발한 3D 오디오 기술을 탑재한 텔레비전을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D 오디오 기술은 이클립사 오디오라고 불리는데요. 이클립사 오디오는 IAMF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소리의 위치와 강도, 공간 반사음 같은 음향 데이터를 디바이스 환경에 맞게 최적화해 3차원 공간에 있는 듯한 몰입감 있는 사운드 경험을 구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IAMF 기술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와 같은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속한 오픈 미디어 연합에서 최초로 채택한 오디오 기술 규격인데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첫 번째 개방형 오디오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주도해서 표준을 세우고 다양한 서비스로 확산이 가능할 전망이 보인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구글은 TV 전용 유튜브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IAMF 기술이 적용된 3D 오디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업계 사람들은 기술이 탑재된 네오 QLED TV를 통해 차세대 몰입형 오디오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이 오디오가 소리를 경험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영상의 질뿐만 아니라 풍부한 오디오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음향의 질을 훨씬 높여 선보인 이 텔레비전은 다른 성능들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데요. 사용자의 니즈와 취향을 미리 파악해 개인 경험을 제공하는 비전 AI의 기능도 탑재된다고 합니다. 콘텐츠 시청 중에도 한 번의 클릭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클릭 투 서치와 외국어 콘텐츠의 자막을 실시간 우리말로 바꿔주는 실시간 번역과 같은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춘 기능들인데요. 이제 마냥 영상을 보는 텔레비전이 아닌 현실감 있는 오디오부터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AI의 기능까지 더욱 발전하고 있는 나날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지금은 6시 31분. 현재 여러분은 사이언스 온에어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과학을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오늘의 이야기는 소리 기술입니다. 계속해서 들으러 가볼까요? 이번에는 소리 기술의 비하인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 말고 잘 모르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소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기계에 저장될 수 있었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할 수 있었던 소리의 역사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과학자 토머스 에디슨이 최초로 소리를 기록해 재생하는 기계를 발명했는데요. 그건 바로 1877년에 나온 축음기입니다. 축음기는 다시 들을 수 없는 순간의 소리를 영구적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한 기계인데요.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해드리자면 원통에 음박을 붙이고 음파의 시각적 표현물을 원통에 새겨 넣어 작동했습니다. 즉 기록 중인 음성의 진동에 반응하는 바늘을 사용하고 음박을 붙인 원통에 홈을 파서 음성을 저장했는데요. 재생 바늘이 원통 위를 지나가는 순간 녹음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축음기를 완성시킨 에디슨은 신문사로 찾아가 기자들 앞에 당당하게 올려두고 녹음된 소리를 재생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시나요? 포노그래프가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에디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서 포노그래프는 축음기의 이름인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온 소리가 기록되고 다시 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결과물을 내는 것과 동시에 흥미를 잃었는데요. 다른 과학자들로 인해서 축음기의 발전은 멈추지 않게 되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렉산더 벨이 밀랍 방식의 축음기에 대한 특허를 냈고 그 기술을 이용해 전화기 개발을 하는데요. 이렇듯 지금까지 이야기한 소리를 저장하는 기술이 없었다면 전화부터 영상을 시청하고 지금의 라디오 방송도 못했다고 생각하니 과학기술의 엄청난 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축음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사실 소리를 저장하는 기술을 생각해낸 건 에디슨이 처음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한 인쇄업자가 소리를 붙잡아두는 기계에 대해서 최초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에두아르 레옹드 마르탱빌인데요. 축음기의 1877년보다 앞선 1857년에 포노토그라프라는 발명품을 내게 됩니다. 포노토그라프는 음파에 따라 소리가 떨리는데 그 흔적이 원통에 남는 원리인데요. 소리를 물질적으로 기록해 살펴보게 한 최초의 성과입니다. 축음기인 포노그래프 이전에 포노토그라프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소리 저장 기술의 비하인드였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 코너에서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영화를 하나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시킨 첫 장치인 축음기가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축음기가 주 소재인 영화를 찾기는 어려웠는데요. 축음기를 다룬 영화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쉽지만 축음기가 씬스틸러로 나오는 영화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옛날 음악 플레이어인 만큼 그것만의 감성이 있죠. 그 감성을 살린 영화 월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805년 인류는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로 인해
지구를 떠나고 쓰레기 처리 로봇 월리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월리는 700년 동안 지구에서 홀로 쓰레기를 압축해 정리하는 일을 계속하며 폐허가 된 도시를 돌아다니며 자신만의 보물을 모읍니다. 특히 오래된 영화 헬로 돌리의 장면을 반복해보며 인간의 감정, 사랑에 대해 동경하게 되는데요. 영화를 시청하거나 축음기를 통해 노래를 듣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일상생활을 보내던 중에 새로운 탐사 로봇 이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브는 인류가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내진 로봇입니다. 이브는 월리를 처음 보고 경계를 하지만 점점 친해지는데요.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월리에게 이브는 정말 흥미로운 존재였습니다. 하루를 같이 보내던 중 월리는 자신이 발견한 작은 초록색 식물을 이브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이브는 이것을 보고 몸 내부로 보관하고 대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식물을 발견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자 우주선 엑시엄이 이브를 회수하러 찾아오는데요. 소중한 친구를 이대로 이룰 수 없었던 월리는 따라가기 위해 우주선에 몰래 탑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엑시엄은 인류가 700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거대한 우주선으로 타 있는 사람들은 무중력 환경에서 생활하고 로봇에게 의존하는 나태한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이브는 선장에게 식물을 건네주려 하지만 여러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과연 작은 초록색 식물을 가져올 파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브를 따라온 월리도 무사히 잘 만나게 될 수 있을지 뒷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줄거리는 이쯤에서 마무리해야겠죠? 축음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싶겠지만 폐허가 된 지구에서 축음기로 듣는 노래는 그것만의 감성이 있는데요. 그 잠깐의 장면이 영화 분위기를 한층 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아쉽지만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사이언스 온에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소리와 관련한 과학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소리 저장, 녹음 기술을 과학적으로 알아보고 그와 관련한 비하인드와 영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노래부터 지금의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기술에 대해 알아봐서 뜻깊은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소리의 기술이 지금까지 발전될 수 있었던 과정과 그 안의 과학 이야기들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 얼마나 많은 과학이 숨겨져 있는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다양하면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과학 이야기를 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 50국의 수습국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집 기간이 하루 남았는데요. 1학년 때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마감 전에 어서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교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오늘 사이언스 온에어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이채연, 기술의 정수연, 모니터 이상현, 진행의 저는 차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